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8주차, 우리 이제 법규 베타, 땡땡님께서 오늘 또 오셔가지고, 오늘 8주차 관련된 답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한번, 이번에 8주차 하신 거 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세 개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일단은 좀 이번 문제는 저는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요. 두 맞아요. 가지가 그런 포인트, 맞아요. 개별 공시지가랑 음,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가 좀 음. 중복된다고 해서 중복돼서 이번에 냈어요. 네, 저번 주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졌습니다. 중복이 돼서 쉬운 거야? 아니면 잘 알고 있어서 쉬운 거야? 중복이 음, 되니까 좀 하자의 승계는 워낙 저희가 많이 다루는 쟁점이기도 하고 개별 네, 공시지가나 이래서 좀 꼬우신 쟁점이 없어가지고 네. 다소 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 이게 하자승계긴 한데 1-2번 문제가 네. 근데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수용재결에 대한 그 불복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논리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는데 어떤 논리로 이거를 그 논리를 잡았어요? 일단 교수님께서 네, 강의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가 어차피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전제하에 네. 되니까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네. 저는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 수용 재결과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는 논점으로 개별 일단 공시가로 봅니다. 본다? 네. 그러면 이제 전제적으로 보면 1년의 행정작용으로 보기 어렵잖아. 1년의 행정작용이요? 네. 원래 하자승계 자체가 일련의 행정작용, 원래 이제 사업인정 수용재결 같은 경우 일련의 행정작용이고, 그죠? 네. 개별공시가 과세처분도 일련의 행정작용이잖아. 개공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과세처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공이 있는 다음에 수용재결 가지고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음. 근데 일단은 개별 공시지가랑 수용 재결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논리적인 전제를 어떻게 깔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하자승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그냥 그 내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5페이지 보면은 1-2번의 논거 중에서 자료 한번 저기 자료죠. 여기 보면은 1-2번 1-2번에 보면은 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논거를 하나 내가 추가했는데 뭘 논거냐면 지금 수용재결을 하자승계가 개별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지금 묻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법 10조 2항에 보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가로 본다. 이런 논거가 있어요. 이 음, 논거를 토대로 해당할 개봉시는 근본적으로 표준공시가임을 전제로 해서 표본과 수용제나 하자승의 논리를 이하해서 한다. 그 다음에 2007도 2484 여기서 이제 표공은 개공으로 본다는 논거로 해서 이걸 독립된 처분으로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제가 하자승의 논의를 했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제적으로 봤을 때 개별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일련의 행정작용으로 보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논리지. 그렇죠? 근데 그 음,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이게 이제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오류를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요거는 사실 하자승계 문제도 문제지만 이거 그냥 개공의 불복,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그 자체로 이 법리를 구성했을 때 그러면 답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요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하자승계 문제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표공일 때, 개공일 때 해가지고 논리가 두 개로 돼 있어. 실제로 제가 예시답안을 낸 거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써서 낸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1-1번부터. 일단 네, 논점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취소 소송 제소 기간 네, 준수 제도기한 주수. 여부를 검토할 때 네. 일단은 개별 공시지가의 강압상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검토했고요. 왜 검토했어요? 그 취소 소송 하는 데 있어서 그 여기서 제소 기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이게 강압상 이의 신청인지 그냥 이의 신청인지에 따라서 아니면 특별법상 네, 행정심판인지. 특별법상 행정심판인지 음, 강압상 이의 신청인지에 따라서 제소 시간이 준수되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로
강압성 이의 신청인지를 검토했고요. 네.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의의를 적었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의 신청 결과 통지 받은 후에는 이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목차를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사례 해결로 마무리했습니다. 무릎 위례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땡땡님이 쓴 답안을 한번 보면은요. 논점의 정리에서 앞으로 그 답안 쓸 때는 문제 1 30점 하고 있죠, 여기 30점 하고 있다가 개별 공시가 취소송 그 제소기간 준수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단 타이틀 네. 하나 적어주시고 논점의 정리한 다음에 요거 이게 한꺼번에 지금 물음 이에 대한 걸 잡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개공하고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를 막바로 쓰는 것도 이게 좀 애매해. 왜 그러냐면 이게 하자 승계가 아니라 개공과 수용 재결의 별도의 불복 논의로도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물음 일에 대하여 쓴 다음에 바로 그냥 물음 일에 대한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를 적고 그렇게 적는 게 훨씬 더 답안지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문제처럼 이게 오류가 난 문제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물음 위에서 뭐 개별 공시지가 수용 재결은 1년의 행정 작용으로 볼 수 없으나 이 문구를 추가하는 게 훨씬 그렇지. 낫다는 말씀. 그리고 여기 물음 1에서 이거 논점의 정리, 물음 1에 대한 논점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넘어와서 물음 2번에 대해서 물음 2번에 대한 별도의 논점의 정리와 논의의 전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음 2번은 별도로 이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인 답안 구성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물음 1에 대해서 물음 2에 대해서 각각의 논점의 정리와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걸 함께 묶어가지고 하면 이런 실제 답안 쓸 때 굉장히 그 스스로 이렇게 답안 쓸 때 좀 패착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희한하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리스크를 줄이려면 통목차에 논점의 정의를 1, 2번, 물음 1, 2번을 쓰는 것보다 각계전투로 물음 1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물음 2에 대해서 뭐 논점의 정의나 문제의 소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음 1에 대해서 잘 써는 이런 식으로 잘 쓰라는 거야. 이렇게 잘 쓰고 그래서 이제 배점이 지금 10점이에요. 10점이어서 제소기간에 이제 포인트가 지금 개공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이 신청, 여기 이제 10점 하나에 10점이면 이제 2페이지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2페이지 반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 이게 2페이지 반보다, 이게 지금, 자, 목차에서 여기 의 쓰고, 뭐야, 이거 취지? 네. 이거를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쓸 때는 의의하고 법적 성질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법적 성질 내용을 조금 줄이면서 줄이고 학설을 좀 줄이고 네. 요 판례를 좀 많이 쓰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요 의의와 법적 성질의 논의를 좀 요거 한 반 페이지 정도 네. 이제 2.5점 정도 분량으로 요거를 확실하게 딱 줄여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개별 공시가 이제 제소기관에서 포인트가 이의 신청인지 아니면 특별법상 행정심판인지 여부 요거를 이제 구별 시익으로 적었는데 요거를 좀 넓게 쓰다 보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2008도 1987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여기 부분이지. 여기 부분인데 여기다가 지금 여기 이제 법적 성질을 좀 더 간략하게 적어주고 앞부분에다가 그다음에 개별공시가 이의 신청이 강항상 이의 신청인지 또는 특별법상 행정심판인지 여부 해서 이의 신청의 개념 적어주고 이의 신청에 원래 이제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11조. 11조 규정 먼저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다 추가적으로 해주면 훨씬 더
내용이 이제 좀 명확하게, 왜냐면 개별 법령에서 개별 공시지가에 관련된 부동산가격공시법 11조에서 그 구체적인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그 내용은 이 행정기본법에 적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목적성들이 뭐냐? 그냥 강학상 이의신청이냐? 아니면 특별법 행정 심판인지 여부에 대해서 요거 가르마탄 판례가 바로 이제 2008도 1987이잖아요. 네. 제소기간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요 판례가 빠져 있어. 할래요. 예, 네. 예. 그 판례가요. 빨리 그 음. 답안지에다가 이게 그 여기 화면에다가 이게 빨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화면 빨간 게 안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비 내려야 되는데. 그 비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안 돼서 나중에 네.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고. 네.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게 줄이는 거를 내가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의 신청에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빠져요. 답안지에서. 근거 규정이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11조와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특별 파생 요거는 이제 그 11조 내용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행정기법부 36조 적어주고, 36조 사항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우리 행정심판법 제51조 내용 이런 것들. 이게 만약에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게 재소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단 다음에 요거를 개별 공시가 이의신청에 관련된 2008도 1987 이거 있죠? 네. 요 내용을 여기다가 자세하게 적어주면 된다. 여기도 본인도 이제 적기는 적었는데 이거를 좀 더 길게 그렇지. 적으면.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지. 부동산가격공시법 지금은 따지면 이제 11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이랑 행정심판법 제3조이랑 내용 및 취지와 부동산가격공시법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의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행정심판법 3조 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가에 대하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 어느 하나 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제기의 정보를 선고받는 날로 기산한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제소기간 논의를 할 때 그러면 여기에 특별법상 행정심판 아니고 강학상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이의신청의 결과라는 것이 결국은 특별법 행정심판 아니니까 행정심판법 적용 안 되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논리 속에서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소기간,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소기간이니까 이걸 취소소송.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이 취소소송의 논거를 제시해. 여기 이제 제시는 잘했어. 근데 이제 논리적인 개연성이 약해. 여기서. 자, 봐. 여기서 이제 이의신청 끝? 취소소송 별로 넘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연성이 좀 약하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개별고시가 이의신청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특별법 행정심판 아니고, 그래서 취소를 제기할 때 바로 요 제소기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개념적인 거는 그냥 앞부분에다가 취소 소송의 의의 및 제소기간 해가지고 개념적인 앞부분에다가 간략하게 적어주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있잖아, 이거. 기본법 요걸 앞으로 당겨주면서, 그러면 요게,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이게 지금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다가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규정 언급해주면서, 행정기법 30조 사항 언급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다 맥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의의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요건. 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사족이다. 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개념은 간략하게 언급을 하시면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제소기간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취소의 의의와 요건은 내가 볼 땐 이건 좀 차족이다. 이거는 이제 논의의 전제를 포인트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아까 문제 소재에 적을 때부터 문제의 쟁점을 제소기간에 포인트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논리를 가면 되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뒤에다가 중원부원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치? 네. 안 적고 그냥 제소기간 정리한 다음에 바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규정 판례에서 사례 검토 여기 소결 이걸 적을 수가 있겠지. 어때? 네. 실제 답안은 그렇게 적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여기까지는 좋았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 위에서 이게 지금 이제 봐 이제 여기서 무릎 위에서 이거 그냥 하자 승계다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하고 지금 이제 썼잖아. 네. 근데 지금 개공하고 사실은 수용제계는 전혀 관계없는 포인트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출제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자네 답이 이제 100점짜리 답인데 네. 출제위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불합격.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음.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좀 빨리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오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일부러 문제에다가 뭘 얘기했어. 이따가 문제에다가 이거를 해당 문제는 실제 기출 문제로 뭐라 그랬어? 이따가 출제 오류로 보이지만 수험자 본인의 논리 구성을 통해 자유롭게 논리를 구성해 보라. 사실 고민을 했는데 기출에서도 약간 개별 공시지가랑 수용 재결로 써서 약간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아, 고민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네. 고민을 좀 해보라고 문제를 낸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그 개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은 위에서 네. 이 논의의 그 뭐 전제라든지 논의의 뭐 개설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논리적인 맥락에 안 맞는 요 논리적인 부분을 좀 잡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본인 생각 어떤 것 같아요? 그 일련의 행정 작용이라는 뜻이 수용 재결의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는 표준지 공시지가랑 수용 재결에 대한 판례가 있잖아요, 이미. 근데 개별 공시지가랑 수용 재결은 없는데 개연성이 전혀 없지. 개연성이 왜냐면 없다고. 수용 재결은 왜 이게 개연성이 있냐면 네. 수용 재결 나올 때는 표준지에다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극박계 요인 보정해서 보상 단가가 나와서 그 나와 있는 복수평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재결을 수용 하거든요. 재결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맥락의 일련의 행정작용으로서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 수용 재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개공을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 개공을 가고 보상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개공과 과세처분, 표공에다가 곱하기 토지가격이 붙여가지고 개공 나오는 거, 요거는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고, 또 표공에다가 과세 같은 경우도 표공은 개공으로 본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세하고도 논리적인 어떤 일련의 행정작으로서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랑 과세 처분은 수용 그 하자 승계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로 표준지 공시지가랑 과세 처분이 되면 이런 것도 포인트도 넣어주고 판례도 안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뭐 그렇지. 사실 표준 공시가와 과세 처분도 최근에 판례가 있잖아. 네. 판례가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별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네. 이제 근데 일련의 행정 작용이 아닌 건 아니야. 왜냐하면 표공 개공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표공은 다 개공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툰 거야. 그 과세를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는데 이 개공과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게 엮인 내용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하자승계 이건 잘 적었어. 잘 적고 자네가 쭉 설명을 해봐. 그래서 일단은 저처럼 적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적었을 거야. 다. 그래서 수용 재결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의의 요건은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전제 요건이랑 이 사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추가했던 게 판례 중에 여기 지금 문제 사항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한 거랑 감정평가 검증 의견에 따라 결정된 거가 위법하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문제 사항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위법한 건 아닌데 여기 하자에 승계 하기 위해서는 위법하다고 본다를 저는 추가적으로 적었거든요. 일단 이쪽에 네네 이쪽에다 네, 그냥 아는 거를 그냥 적어가지고 일단 된다고 위법하다고 보고 규범을 전제로 네, 위법을 전제로 거기까지는 한다고 좋아요. 보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인정 가능성에서 학설이랑 판례 그 다음에 검토하고 이 사안의 경우를 저는 개별 공시지가의 수용 재결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결정 공시가 있고 불복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인 한도를 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하자의 승계 부정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네. 자네 다 좋은데 이제 요거 여기 이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좀 줄을 좀 잘 맞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네 요게 지금 21자야. 지금 20 여기는 22자고 네. 22자, 23자인데 요렇게 쓰면은 20페이지 다 써 못 써요. 다 못 써요. 내가 몇 자 쓰라 그랬어? 16. 15자에서 16 정도. 네. 그래야 이거 다 채울 거 아니야. 이거 얼마 걸려서? 아까 이거 정확하게. 불수가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네. 15자, 16자 쓰면서 이거를 20페이지 딱 다 쓰고 보고 쓴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 안에 들어보게끔 연습을 해야지. 네. 이거를 70점짜리를 2시간 쓰면은 그럼 뭐야? 2시간이면 뭐야? 60, 120분이지. 70점을 그러면 120분 하면 반도 못 푼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되겠어? 아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처음에는 음. 15자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습관을 네, 그리고 되더라고요. 글씨를요 크게 쓰셔 크게 네. 이렇게 작게 쓰니까 기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 갈수록 잘 모르다 보니까 글씨가 점점 기어 들어가. 아,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점점 너무 적어가지고. 작아서 그래. 이게 나처럼 지금 50대 이런 분들이 다 채점을 한단 말이야. 네. 다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 잘 안 보여요. 작게 쓰면은. 중년의 나이에는 어떻게 해서 글씨 시원시원하게 우리 그 베타 중에 그 누가 있냐면 병진이 그 친구가 아주 글씨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써. 그렇게 쓰란 말이야. 네. 잘 썼지? 네. 잘 쓰고. 근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학설을 좀 줄처리하고 좀 판례를 좀 자세히 응? 여러 개 하자 그렇지. 있는데 여러 가지. 용별 검토를 해서 좀 판례를 잘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때요? 무슨 생각을? 학설을 좀 줄이고 전 조금 맞추려고 했는데 아는 판례를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하고 이 사안의 경우는 묶어서 네. 물론 이제 이게 전통적인 학습이라고 구성요령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 중원부원하게 되거든. 네. 그래서 뭐 학설 판례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의 경우 이거를 이럴 때는 이제 묶어서 왜냐면 이게 지금 20점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판례를 좀 많이 쓰면은 사실은 요 검토하고 사안의 경우가 사실은 이게 쓸 난이 적어요. 그치? 근데 이 중요한 내용에 비해서 판례의 크기가 너무 적어. 그치? 네. 그러니까. 문제 2번.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성 검토랑 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제기할 수 있는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그 위법성을 으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네. 가배 청구 인용 가능성 여부를 네. 예, 나눠가지고 검토했고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떠올랐던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판례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신청하고 바로 행정소송하거나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중에나 행정심판법에서 따르는 행정심판 중에 하나나 행정소송을 거치거나 이의 신청 거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판례를 생각했고요. 네. 처음에는 사실 보통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냐는 문제는 처음 봤어가지고 조금 당황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먼저 하고 행정소송 할 수 있다고 바로 알아가지고
그 판례가 맞다 생각하고 쭉 적었고요. 처음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와 그다음에 위법성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위법 사유를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개별 이걸 왜 공시 적어줬어? 위법 사유를 적어준 이유가 뭐야? 일단은 여기 위에 표준지 그 2000m 중에 330m 같은 경우는 주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음. 한 개의 표준지만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위법 사유 중에 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적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봐봐.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부 이걸 먼저 답하고 네. 그 다음에 위법을 답하고 응? 그렇게 순서대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반대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심판을 네네. 먼저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아, 문제에서 그렇게 네,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네네, 이 답안에 그 뭐랄까 큰 미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그 물어본 거에 충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네 답안이 논리적으로 나쁘진 않아. 뭐 위법성 있어가지고 심판 제기하고 뭐 이런 건 맞아. 이런 건 맞는데 묻는 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자, 봐봐.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요? 내 A시 답안 봐봐.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먼저 쓰고 네, 그다음에 개봉죄 위법에 관해 설명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네. 근데 자네가 이렇게 쓰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출제자가 물어본 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는 야 출제자님은 그렇게 해라. 난 나대로 쓰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그 약간 그 국가의 동량을 뽑기에 상당히 그 좀 위험한 왜냐면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잘하지 않고 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난 나대로 음, 간다. 기차는 그냥 간다. 그럼 이런 위법성 식으로 사유가 필요 없었겠네요. 그렇지. 네네. 이거는 사실은 음, 이거를 적고 그다음에 그 성격 이의 신청에 관련된 자 봐봐 자네가 지금 문제 1번하고 2번 문제 뭐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 쉬웠다 그러지만 이 사실 그렇지 않다니까 네, 성격적으로 보면은 좀 달라 네,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똑같은 거네 하고 바르고 막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그게 굉장히 그 무서운 답안 쓴 그렇게 하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돼. 음, 자, 봐봐. 개념 적어놓은 거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네.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은, 심판제기. 심판을 물어봤어. 네, 그지? 그냥 심판법이나, 이게 특별법 상정 심판인지, 이런 거 있잖아. 제기할 수 있느냐. 이 신청이 그러면 특별법 상정 심판이냐. 뭐 이런 것들 있지? 네. 이런 논의를 먼저 해야지, 사실은. 음, 그지? 네, 논의하고, 그래서, 이 신청이 특별법 상정 심판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행정 심판은 별도로 제기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 그렇죠? 이의신청이 광학상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없이도 별도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위법이 있느냐, 행정 심판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위법이 있느냐 해서 구체적인 위법을 적어줘야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이제 자 봐봐, 야 목차 봐봐, 여기서 위법성 사유 적어주고 그다음에 그 위법성 적어주고 불복 방법. 이거 내 마음대로 쓴 거잖아 이거. 이래 하시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슬래시 여기 목차. 그러니까 논점의 정리 하나 한 다음에 요거 목차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식 결정 위법성 목차 하나. 요 두 가지 있지. 요 두 가지를 문제에 있는 요 두 가지를 여기다가 쓰라는 거야. 이 신청 거치지 않고 항시판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다음에, 첫 번째, 논점의 정리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에서 이거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러한 개본식의 위법성 적고, 네. 뭐 어떤 위법이 있는지 이걸 규명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딱 적어가지고 나대로 그냥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이런 답안이 바로 교만한 답안지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달리는 거. 네네. 아셨지? 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유의해야 돼. 네. 자, 그까지 좋았어. 근데 이건 조심하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틀린 건 없는데 문제의 뉘앙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답안 구성한 것은 감점 요인이야. 감점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 화자의 승계 관련된
자, 이것도 이제 10점이잖아요. 10점, 10점, 20점 분량인데 지금 하자승계 다 이거 다 저거 요건 다 쓰고 그러면 이거 판례 몇 개 몇 줄 안 되고 그냥 검토 때려버렸잖아 지금. 그치? 그럼 내가 판례를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개설, 논의의 전제 그게 있다가 실제 답안에다가는 네. 논의의 전제랑 개설해가지고 하자승계에 대한 기본하고 나머지 내용 충족된 것으로 여기서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적어주는 거지. 하자승계 개념 적어주고 논의의 전제로 이렇게 그지? 네. 그 하자승 판례를 많이 써라고 하시는 정도가 한 바닥 정도이신가요? 반 페이지 정도. 반 페이지요? 반 페이지 이상. 근데 이제 이거 논의의 전제로 하자승계에 관련된 것 좀 적어주면서 요거 충족된 것을 옆에 앞에 땡겨서 써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자승계 인정 여부에서 학설은 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적어주고 판례를 많이 적으라는 거야. 판례를.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하자승계가 인정돼야 되는지에 부반 여러 가지 유형들의 판례들이 있잖아요. 개공과 가제처분 판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검토 뭐 이렇게 사안에 오는데 이 굉장히 그 전형적인 내가 그냥 평상시 연습한 답안을 쓴 거야. 문제 100점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의 답안을 구성한 거지. 네. 전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게. 내가 공부한 거, 한 거는 다 바르고 나온다. 그런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판례 내용은 좀 없고 그냥 나대로 그냥 막 바르고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판례 내용들을 암기해가지고 그 쫙 정리한 다음에 적어줬어야지 답안지가 이렇게 우후죽순하게 안 나와요. 네. 아셨지? 네. 암기를 한 거 뭐예요, 지금? 분이 많이 외웠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승기 판례 많이 알고 있지. 네. 내가 공부를 했는데 발라야 지금 여기다가. 한 개밖에 안 적었어요. 한 개도 적다 말았잖아. 적다가 뒤에다가 또 전통자 하자승계로 해가지고 그냥 학설로다가 그냥 땡쳐버렸잖아. 네네.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적는 전략으로. 최소한 판례는 요 정도, 한 반 페이지 정도 이상은 적을 수 있도록. 반 페이지요? 그렇지. 그리고 결론 내면 되겠고. 자, 위법성 판단 관련돼서는 자네 답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위에서 그냥 간략하게 그거를 적었는데 네. 여기서 보면 앞부분에다가 뭐 불복 방법에가 위법성 사유를 여기다 적어놨어. 그지? 네. 사안에서는 어떤 거를 위법하냐. 여기 이제 앞에 하자승계고 앞에 보면은 자, 여기서 자네가 이제 위법성 내용을 적어줬잖아요. 여기다가. 네. 그지?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가지고 어떤 게 위법이냐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그 사안이 있어 없어? 앞부분에. 앞부분에 없어요. 사안에 적고 표준지 선정 잘못했다는 거를 앞부분에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 우리 이시다반의 15페이지 보면은 표준지 선정. 일단 지금 2000제곱미터 중에서 네. 지금 330은 대지, 나머지 170은 전이란 말이야. 네. 그지? 그러면 이 표준지도 두 개 선택해야 돼. 지금 한 개로 선택해가지고 이제 대지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표준지도 두 개 선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표준지에 따른 각각의 토지가격 표준표가 있어요. 대표준지, 토지가격 표준표가 있고, 전표준지 토지가격 표준표 있어. 네. 각각의 토지가격 표준표를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결국은 각각의 표준지와 토지가격 표준표를 적용해서 개봉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도출되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 표준 선정상의 오류와 표준 적용상의 오류가 동시에 발생해가지고 개공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표준지 선정에서 위법, 토지가격 표준표 적용해서 위법, 결과적으로 개봉시가 위법. 이게 3단 논법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우리 15페이지 예시 답안에는 그런 게 있지만 자네 답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네. 그 뭐냐면 출제자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거지. 사유는 법령에 있는 건데 이거 뭐 사유가 있는 거를 지금 자네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네. 그지? 개봉시가 위법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만 그 법에 있는 내용만 적어줬지 실제로 이거가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성 있는 답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래? 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써야 돼? 그 위법한 사유를 구체화해가지고 구체화해서 논리를 전개를 해야지 네. 답안이 이게 딱 이게 채점자가 원하는 그 컨셉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점수가 제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네. 득점 포인트에서는
지금 반도 못 맞았어. 음, 실제로. 자네가 지금 2시간 걸렸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득점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네. 하체 승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간략하게 적으면서 판례를 잘 적도록 하는 그런 계속 3번.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의 법적 성질과 네. 그 다음에 물음 2에서는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의견에 따른 산정의 결과가 상이한데 그 A 구청장이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우 이 위법한지 판례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논점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물음일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의 법적 성질을 적었고 1번은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을 학설과 판례 검토를 한 다음에 네. 토지 가격 비준표의 의의, 취지 적고 토지 가격 비준표의 법적 성질 같은 경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고 그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단 부동산 공시법의 상위 법령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게 상위 법령이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준한 비준표로 보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외적 구속력 여부 같은 경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학설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있고 토지 가격 비준표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지침과 비슷하게 네. 좀 보충하는 역할이므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이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음2에서는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한 산정액과 이제 감정평가사 검증 의견에 따른 산정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네. 그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관점에서 판례와 같이 검토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의 의의를 간략하게 적었고요. 두 번째 판례에서는 사실 토지 가격 비준표 관련해가지고 위법한지 검증 의견 부분이 틀린지에 대해서 좀 길게 적었고 요거를 제 네. 생각에는 이제 내용 잘 적었는데 요거를 네. 좀 묵차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네. 보상 검증 의견이 활용된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 조세법률주의 관점에 적용된 경우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상 검증 위원회에 적용된 경우 그렇지. 세 번째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예시답안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네. 뭐 균형성 같은 거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한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 유형을 좀 더 세부화 시켜서 이게 내용은 잘 많이 썼는데 충분히 많이 썼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답안 형태로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70점이면 14페이지잖아, 그지? 네. 근데 지금 17페이지 적었어. 너무 달린 거 아니야? 학설이나 요건을 좀 많이 적어서 해볼 때는 좀 학설을 좀 치고 좀 네. 쳐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뒤에 거는 잘했어, 되게 잘했는데 학설은 저 치어 나가고 판례를 좀 많이 쓰시고 네. 그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여. 주재위원 노안 오셨는데 지금 잘 안 보여. 지금 4, 50대 넘어가면 40대 후반, 50대 넘어가면 잘 안 보여. 네.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쓰고 내가 볼 땐 글씨 이렇게 아주 못생긴 글씨는 아니야. 그러니까 글씨 좀 크게 쓰고 그다음에 이 논의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맥락을 위주로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목차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평상시에 얘기했지만 물어본 그 질문을 목차화하고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 답을 적도록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걸 많은데 이거를 막 답안지에다가 막 박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를 쓰고 나온 격이 된 거야. 물어본 걸 쓰고 나와야 되는데. 아셨지? 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례가 좀 많다 그러면 판례 세부 목차 적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라든지 사안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길게 나열하게 되면 무슨 말을 썼는지 이제 읽어봐야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이렇게 해가지고 쟁점별로 이렇게 좀 쟁점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잘 띌 수 있게 결도 만약에 적을 수 있다 그러면 목차를 잡아서 적어주세요. 네. 그냥 뭐 많이 쓰지 않더라도 목차를 잡아서 이제 적어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습을 많이 해요. 손이 기억하는 공부가 지금 안 됐어요. 네.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담한 우리 수험생 중에 우리 복귀 배달 중에서 공부 양으로 보면 본인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부 양으로 보거나 뭐 내용적인 부분으로 보거나 공부 양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동영상이나 지금 오늘 학원 처음 와가지고 지금 이게 한 거잖아, 그지? 네. 스파르타 지금 훈련을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자네가 해야 될 일은 스파르타 훈련인 거야, 알았지? 네. 그걸 좀 많이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공부에 대한 각오를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늘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조금 엇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무슨 무술이야?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게. 아, 똑바로 자기 그 문제의식을 갖고, 그 정확하게, 저 문제의식을 딱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시키는 데에서 지금 포인트가 지금 글씨 크게 쓰는 거 하고, 네. 각 잡고 잘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개연성이 지금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막 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차, 질문에서 주고 있는 목차와 이렇게 해서 목차 딱 잡고, 그 잡분 속에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사례 해결, 소결, 사안의 경우 이런 데서 구체성이 전혀 없단 말이야, 답안지가. 다. 1번부터 3번까지 전혀 답안지에 구체성은 없고, 그냥 일반론으로 답을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렇게 내지 말고, 네. 구체적인 답안을 통해서 목차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네, 그쵸?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로 좀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지금 내가 오늘 쓴 거 다 봤으니까 하고, 앞으로 한 4주? 우리 뭐 이혼소송 목적은 아닌데 4주 후에 만납시다. 4주, 5주 후에 네. 다시 써가지고 한번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써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초대할 테니까 그때 네.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하셔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그 귀한 시간 또 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복귀 베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